이번 강의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equals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book3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3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b1과 b2를 println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이때 println에 참조 변수만 입력을 하게 되면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b1.toString이 호출이 될 겁니다. book3 클래스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ook3 클래스에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버라이딩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적고 이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한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변수인 title과 author, edition을 출력하는 코드로 오버라이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b1을 println으로 출력을 했을 때 자바 컬렉션, L컴퓨터학원 에디션 2가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B1을 생성을 할 때 제목에는 자바 컬렉션, 그리고 저자에는 L컴퓨터학원, 그리고 에디션에는 2라고 생성자를 통해서 해당 인스턴스 변수들에 지금 입력을 했기 때문에 B1 toString을 호출했을 때 오버라이딩된 toString 메소드에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출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버라이딩을 안 했다면 패키지명, 그리고 클래스 이름, 골뱅이, 해시코드 이렇게 출력이 됐겠죠. B2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book3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버라이딩된 toString이 호출이 됐고, 그래서 지금 생성할 때 사용했던 이 인스턴스 변수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1.equals b2라고 입력했습니다. b1 인스턴스를 통해서 b1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해당 equals 메소드의 아규먼트를 b2를 입력을 해서 지금 호출을 했습니다. 지금 equals 메소드는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b1과 b2의 주소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b1 인스턴스의 주소와 b2 인스턴스의 주소가 같다면 true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리턴하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b1과 b2는 서로 다른 주소겠죠. 왜냐하면 인스턴스 생성될 때마다 다른 주소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b1과 b2는 각각 따로따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false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2와 b3에 대한 toString 메소드도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b2와 b3에 오버라이딩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b2와 b3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equals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false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ook4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또 3개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4와 b5를 출력을 해보면 오버라이딩된 toString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b4와 b5의 인스턴스를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b4와 b5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니까 주소가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 false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를 보겠습니다. b5와 b6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인스턴스 주소를 갖고 있을 거니까 또 false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true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equals 메소드도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 equals 메소드를 book4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book4 클래스를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book4 클래스를 보니까 equals 메소드가 지금 오버라이딩 된 걸 볼 수 있죠.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equals 메소드는 이 equals 메소드를 호출한 인스턴스와 이 파라미터로 넘어온 인스턴스, 두 인스턴스 간의 주소를 비교를 해서 같다면 true, 다르다면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버라이딩을 해서 주소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title과 author와 edition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로 지금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equals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가 b5로 호출을 했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타이틀은 b5.equals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타이틀과 author와 edition은 b5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 author, edition이 되겠죠.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넘어온 내용은 b6일 겁니다. 그 b6에 대한 타이틀과 author와 지금 edition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b5의 타이틀과 b6의 타이틀이 같고, 또 b5의 author와 b6의 author가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가지의 인스턴스 변수가 값이 일치할 경우에 true를 반환하는 equals 메소드로 지금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obj라는 참조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book4 타입의 참조 변수에 업캐스팅을 해서 다시 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으로는 어떤 클래스 타입이든 업캐스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equals 메소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뭐 북이 넘어올지 피아노가 넘어올지 컴퓨터가 넘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클래스든 내가 다 업캐스팅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게끔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브젝트 타입으로 book4 타입의 인스턴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업캐스팅함과 동시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나 변수에 한해서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OBJ로는 타이틀과 어서와 에디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캐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BJ를 북4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해주고, 그래서 북4 타입의 참조 변수 북에 다시 다운캐스팅을 통해서 다시 담았기 때문에 북점 타이틀, 북점 어서, 북점 에디션이 결국 북6에 대한 타이틀과 어서와 에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스 메소드를 만든 사람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파라미터로 어떤 클래스 타입이 넘어올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브젝트로 받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모든 클래스를 다 받아줄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게끔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클래스에 있는 변수나 메소드에 접근하고 싶을 때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았을 때는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다운캐스팅을 해서 다시 접근하는 식으로 코드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운캐스팅 이후에 타이틀과 어서와 에디션에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5에 있는 타이틀과 B6에 있는 타이틀을 비교를 하는 코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위에 if문에 어떤 코드가 있습니다. instance of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뭐냐면 이 해당 obj라는 참조 변수가 북4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한가를 true, false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에 지금 obj에 방금 B6는 북4 타입의 참조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형변환이 가능하죠. 형변환이 가능하니까 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obj가 북4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북4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래서 지금 true가 됐기 때문에 이 나드 연산자로 인해서 false가 돼서 이 return false 코드가 실행이 되지 않고 이 아래에 있는 코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북4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 코드에서 만드는 클래스들은 배포하는 클래스고 이 메인 메소드가 있는 이 클래스는 우리가 배포한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의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배포한 북4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equals 메소드에 실수로 북4 타입이 아니라 이북 타입이나 아니면 피아노 타입이라든지 다른 타입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타입을 입력을 했을 때 컴파일 타임에서 컴파일러가 에러를 잡아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코드를 바꾸겠죠. 하지만 지금 이 코드에서 컴파일러는 오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타입을 다 업캐스팅 할 수 있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타입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피아노가 넘어왔습니다. 피아노가 넘어왔을 때 피아노도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일 거니까 업캐스팅이 돼서 넘어왔는데 이 다운캐스팅을 하는 순간 북4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했는데 피아노는 북4 타입으로 다운캐스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런타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컴파일 타임에서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것은 런타임에 여러 가지 디버깅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봤을 때만 이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if문을 통해서 그런 실수를 막아주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모든 타입을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코드에서는 북4 타입만 내가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bj에 북4 타입으로 형변환이 가능할 때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로 이용해서 형변환이 가능할 때만 이 아래의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return false를 반환하는 코드 를 만들어 둔 겁니다. 메소드에서 리턴을 해버리면 그 리턴 구문 이후로는 실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타입이 넘어왔을 때는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제대로 된 타입이 넘어왔을 때는 이 마지막에 있는 리턴문까지 다 실행이 되게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equals 메소드는 원래는 두 인스턴스 간의 주소를 비교하는 equals 메소드인데 지금 북4 클래스에서는 오버라이딩을 해서 그 두 인스턴스 간에 이 타이틀과 어서와 에디션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는 메소드로 지금 오버라이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인스턴스 간의 주소를 비교하는 경우보다 두 인스턴스 간의 특정 이런 인스턴스 변수들이 같을 때 true를 반환하게끔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두 책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두 책이 같은 책인지 같지 않은 책인지는 어떤 인스턴스 변수의 값 몇 개가 같으면 같은 책이다 라고 이런 정책을 그 회사나 팀에서 만들겠죠. 그럼 그 정책에 따라서 이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주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정책에 맞는 equals 메소드로 변환이 된다,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B5와 B6는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비교를 했을 때 true가 나오는 거죠. true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B4와 B5는 지금 이것도 보면 사실 주소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B4와 B5도 북포 타입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주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버라이딩된 equals 메소드가 호출이 된 건데, 이 두 인스턴스는 보시면 제목이 다릅니다. 제목과 에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폴스를 반환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스트링을 사용을 할 때 스트링은 SSS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게끔 자바에서 허용을 해뒀지만, 사실은 스트링은 int나 double이나 float처럼 기본 타입이 아닙니다. 얘도 참조형입니다. 그냥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캐릭터 타입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좀 더 관리하기 쉽게끔 만들어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 클래스는 좀 특별해서 굳이 인스턴스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는으로 생성을 하게끔 자바에서 허용을 해뒀기 때문에 마치 이게 우리가 기본형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편하게 사용하게끔 자바가 만들어둔 거죠. 하지만 스트링 클래스는 기본형이 아니고 참조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두 개를 지금 생성을 했습니다. 두 개를 생성한 다음에 S1과 S2의 주소가 같은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인스턴스를 두 번 생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인스턴스는 주소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 안에 인스턴스의 내용들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생성할 때마다 다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으니까 주소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시면 s1.equals s2라고 equals 메소드를 호출을 해보니까 true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링 클래스도 마찬가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equals 메소드를 사용을 했다면 둘 간의 주소는 다르기 때문에 false가 나와야 됐겠죠. 하지만 스트링 클래스도 equals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값이 같다면 true를 반환하게끔, 이 스트링에 입력한 값이 같다면 true를 리턴하게끔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비교를 할 때 이 는으로 비교하지 말고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비교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소로 비교를 하면 문자열이 같더라도 false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뒤에 스트링 클래스를 다시 제가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는으로는 두 문자열이 같은지 아닌지를 제대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equals 메소드는 그 안에 있는 값만 정확하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주소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문자열 간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equals 메소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equals 메소드를 사용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해시코드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